자,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1등 방송 주식 단태 사단 주린이를 위한 채널에서 미국 주식을 담당하고 있는 사고 또 사는 또사의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이 되기 위한 준비들을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일단 푸틴이 이제 영토 합병을 했죠. 영토 합병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4개 구간 4개 점령지를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푸틴은 거기를 지킬 겁니다. 그죠? 거기를 지킬 건데, 이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미국이 이제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을 가했습니다. 그러면 또 시끄러워지겠죠? 우리가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 거는 금리 인상은 이미 물 건너간 얘기들이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도 좀 조용하게 어떤 휴전이나 평화협정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빠른 속도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텐데, 그거조차도 기대하기가 힘든 시장입니다. 거짓 뭐 미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대비해서 나스닥이 35% 이상 하락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뭐 예전에 리먼 사태나 금융위기 뭐 그 지점 50% 이상의 하락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지금 30 몇 %에서 멈추고 올라갈 것인지, 차트가 뭐 반등이 나올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죠? 참 힘든데, 이제 국내 증시들도 미국과 함께 계속 빠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를 보면 강한 종목들은 그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차트들을 뭐 주말에 연휴 때 이제 집에서 푹 쉬면서, 야, 내가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로 뭘 챙겨봐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전체적인 종목들을 거진 다 돌려봤습니다. 돌려봤는데 버티는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버티는 종목들이. 근데 거기에서 그나마 버티는 종목들 오늘 좀 올려드렸을 겁니다. 이제 파이어족 팬분들한테는 올려드렸는데, 대부분 우리가 종목들을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 21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죠. 이제 우리가 단기 추세나 시장의 분위기를 볼 때 저는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고 가는 편입니다. 21선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1선의 의미는 주가의 상승 하락 행보를 알려주는 추세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추세선.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가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21선을 버티는 종목들이 과연 몇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나 시장이 안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뭐 여러분들 뭐 21선 지나 61선, 121선, 241선, 뭐 481선, 111선, 224일선, 448일선을 보겠지만 21선을 버티는 종목이 이렇게 많이 없다는 것 자체는 그냥 시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그냥 앞으로 얼마만큼의 더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시장은 무너졌다 이미.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그죠?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캔들이 21선 위에 있고 밑에 있다. 위에 있고 밑에 있다. 뭐 딱 정확하게 나누죠. 딱 보시면 그나마 지금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뭐 소마젠부터 잘 보시면, 자, 소마젠이라는 종목 거진 지금 바닥에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죠. 그죠? 지금 이탈을 했다가도 이렇게 회복력이 빠른 종목들,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소마젠, 그 다음에 양지사. 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수 하락에 여러분들 뭐 품절주나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뭐 경영권 이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지금 뭐 세종 메디칼, 뭐 STH, 뭐 대부 시스터즈, 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시장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차트가 말해주잖아요. 그죠? 차트에 모든 게 녹아 있다는 거. 차트가 말해주는다. 야, 시장에 영향을 안 받고 힘이 있는 종목들, 누군가는 잡아주는 종목들, 누군가가 누구겠습니까? 세력이겠죠. 세력이 주가를 잡아준다는 거겠죠. 더 이탈하지 않고. 그나마 공매도가 안 나오는 종목들. 지금 뭐 대부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SK 하이닉스나 공매도 붙어버렸죠. 그죠? 공매도의 의미는 아실 겁니다. 그냥 캔들이 지금 여기서부터
21선 밑으로 형성이 되는 순간 그냥 쭉쭉 빠집니다. 지수가 하락하는데 버틸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거겠죠. SK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기술주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LG전자. 지금 뭐 섹터로 보면 소비, 담배, 담배 이런 소비 위주의 담배 이런 종목들은 버티고 간다는 거. 그죠? 뭐 이런 쪽 섹터를 보면 이런 쪽은 그나마 버티고 가고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종목을 어떤 쪽으로 챙겨봐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나마 지금 조금 이제 제약 바이오 중에 셀트리온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것들은 조금 반등들이 빨리 나오는 편이고 나머지는 다 무너집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보면 뭐 이슈 되는 종목들 아니고서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챙겨 보셔야 되는 종목들을 제가 좀 추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위 100위 종목들, 그냥 상승하는 종목들, 100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지 않고서는 이 힘든 시장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죠? 차트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마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주가가 우리가 이제 바닥이죠. 바닥인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죠?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주가가 이탈이 없다. 그죠? 1번, 2번 자리에서 이탈이 없이 힘을 모으고 있는 종목들.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합니다. 21선 깨져 버리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버티고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트레이딩 하기에는 어려운 종목이고, 그나마 지금 이런 종목들, 세종 메디칼. 요즘에 시장에서 그나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챙겨보셨을 겁니다. 뭐 그런 쪽의 종목들이 올라올 때는 단기에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21선 위에서 캔들이 안착되는 지점들. 그 다음에 뭐 SDH 이런 것들도 보시면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안 좋아서 계속 지금 하락만 하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올라오는 종목이 없다는 겁니다. 거진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자고 일어나면 빠지고, 나스닥이 못 버티니까. 그죠? 나스닥이 못 버틴다는 것 자체는 나스닥이 이 5월선을 안착하는 캔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시장은 기술적 반등조차도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SDH 요런 것들, 그 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그죠?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나마 이런 종목들은 지금 지수에 상관없이 캔들이 어디 있습니까? 캔들이 21선 위에서 요렇게 그나마 뭐 힘을 조금 내고 있죠. 추세 자체가 이탈이 안 됐다는 종목들은 누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가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일 수도 있겠죠. 그죠? 요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ICH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골든 크로스 나오고 21선 안착되는 종목들, SD 생명공학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지만 매수세가 붙어버리니까 단숨에 올라와 버리죠. 그죠? 그다음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도 죽음의 계곡에서 지금 올라오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이 안착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 기술적 반등 구간들은 한 번씩 노릴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오겠죠. 두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도 보시면 금요일날 같은 시장에서도 그나마 잘 버텼다는 겁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무너지고 힘들었지만 이런 종목들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찍고 추세들이 지금 올라오는 분위기들 나오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파맵신, 주가가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해서 겁을 내는 게 아니라 그나마 시장을 이기는 종목, 시장을 이기는 종목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 종목들,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너지지 않는 저런 종목들도 보겠지만 무너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낙폭 과대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낙폭 과대 자체도 보기가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순간적으로 무너지니까 낙폭 과대를 공략을 하더라도 당일 단타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낙폭 과대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뭐 조건들이 형성됐을 때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어떻게 이제 고점입니다. 고가에서 지금 조금 무너졌다가 올라가 버리는데 이 신고가 종목들을 최근에 보면 신고가 종목들은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신고가 종목들은 매물이란 게 없습니다. 매물.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뭐 여기서 다시 재상승을 할 때 매물이란 거는 이 주식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주포가 있으면 이 주포가 주가 뭐 어느 정도 물량을 털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종 매수세가 거래량이 나오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제 삼천리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봤죠. 삼천리 같은 경우 쭉쭉쭉 갑니다. 쭉쭉쭉 삼천리 여기까지 올라간 거 보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에는 요때도 봤었거든요. 그죠? 종가에 뭐를 지켜줍니까? 종가에 세력은 지금 주가를 매집을 짱짱하게 해가지고 올리는 세력들은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도 잘 챙겨보시면 5월선은 주가의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선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종가상에 5월선을 지키는 종목, 종가상에 항상 종가상에 5월선을 지키는 종목들의 차트들을 보시면 개인이 그 주가를 방어를 하겠습니까? 5월선을 지켜주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어느 정도 세력이 주가를 물량들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지킨다는 겁니다. 이탈하는 순간 무너질 때 반대로 이런 거는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그나마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인기 있는 종목들이 없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종가상이 지켰다가 바로 올라가 버리죠. 이런 패턴들. 이런 종목들을 검색을 하실 때는 뭐 신고가 종목들 52주 신고가 그런 쪽으로 한번 챙겨 보시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경험이 있는 분들, 초보자분들은 힘드실 거고, 이런 종목들은 지킨다는 그 이유 자체가 힘을 꽉 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캔들 보시면 여러분들 종가상의 5일선을 이탈한 날이 있나 없나를 챙겨보시면 돼요. 요런 날은 이탈을 했죠. 요런 날은 이탈을 했지만 21선은 이격이 5일선과 21선의 이격이 크게 벌어지진 않았죠. 좁아졌는데 그나마 계속 버티면서 쭉쭉 올라갔고, 여기에서도 종가상에 지켰습니다. 그죠? 이런 종목들은 이런 음봉이 3개 나온 이런 구간에 야, 내가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까,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종가 베팅을 한번 해볼까 도전을 하더라도 21선을 깨져버리면 손절을 잡아야 되겠죠. 이 손절 라인이 그렇게 돼버리면 한 8% 정도, 그죠?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뭐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역사적 신고가를 찍고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대일렉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탈을 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매물이 있겠죠. 매물이 있지만 거래량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이 뚫어버리면 매물 소화해가지고 5월선을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문배철강, 그죠? 문배철강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하락을 했지만 21선을 지키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1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하는 구간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21선의 의미를 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짧게 본다는 거는 시장이 너무 변동이 심하고 순간적으로 하락하는 폭이 크기 때문에 21선을 본다는 겁니다. 지금 MI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차트가 어떻습니까? 잘 지키고 있죠. 잘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가의 상승 하락 행보를 알려주는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챙겨보고 이런 쪽으로 힘을 받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뭐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재건 관련주들은 무조건 고점에 잡는 게 아니라, 재건 관련주들은 어차피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주가가 쌀 때, 하락을 할 때 관심 있게 챙겨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뭐 금요일날 이런 종목들도 하셔가지고 수익들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 이게 뭐 현대해보다입니다. 재건 관련주들이 우리가 연휴 기간에 뭐 쉬는 날에 시장에 뭐 좋은 내용들이나 그런 건 없었지만, 금요일날 뭐 우연찮게 뭐 진짜 뭔가 좋은 내용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나, 아니면 뭐 네옴시티 관련돼 가지고 사우디에 누가 온다 해가 올라갔나, 기타 등등 그런 영향들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항상
지지라인 이탈할 때, 차트상의 전저점을 이탈할 때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 손절이나 투매가 가장 많이 나오는 포인트가 전저점 혹은 지지라인을 이탈할 때 다들 손절이 많이 나옵니다. 왜 손절이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어떤 주식을 가지고 내가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왜 손절이 많이 나오냐면 뭐 신용 물량이 있죠, 미수 물량이 있을 거겠죠, 감당할 수 없는 만큼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주가가 나오면 딱 손절이 나오는 구간이 전저점을 하락할 때, 지지 라인을 이탈할 때, 그죠? 보통 이런 구간을 우리가 손절 라인을 잡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이런 라인을, 손절 라인을 잡고 가는 편이고, 아니면 뭐 이평선으로 손절 라인을 잡든, 이런 손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지지 라인을 이탈했을 때가 테마성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종목들. 테마성이 남아있다는 거는 테마가 꺼지는 게 아니라 이 테마는 지수 하락에 의해 가지고 주가가 하락했을 뿐 이 테마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테마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짧게 보면 안 되겠죠. 재건을 뭐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언제 할지는 모르니까 이 전쟁이 뭐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챙겨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어느 정도의 부분들을 챙겨 보실 때 차트 이탈하지 않는 종목들, 소마진이 그나마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사라 팔아라 이게 아니라 이게 지키는 종목들, 자리를 지키는 종목들을 보시고, 반대로 이제 그 파이어족 팬분들한테도 올려드렸습니다. 뭐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한테 수급이라는 거는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수급이라는 거는 참고용입니다. 뭐 저는 수급을 좀 챙겨보는 편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기관과 외인이 동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있죠.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데 차트가 좋은 종목들. 수급만 들어와가지고 뭐 주가가 가겠습니까? 아니죠. 수급이 들어오는데 차트가 좋은 종목들. 항상 차트가 우선인데 그 차트에 영양가까지 있으면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확률을 높인다는 거겠죠. 자, 거기에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이 조건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맞아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지가 않더라고, 시장에. 나스 미디어 차트 안 보시면 지금 나스 미디어는 어떤가요, 여러분들? 시장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뭐 어느 정도의 변동성은 있겠지만 뭐 이렇게 폭락이 나옵니까? 주가가 엄청 막 급락을 합니까? 아니죠. 지금 뭐 제가 항상 하는 기준과 조건, 21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 행보를 알려주는 추세선이라고 했는데 21선 위에 캔들이 있을 때는 주가의 힘이 어떻습니까? 안 무너지죠. 무너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무너지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나마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기관 외인 수급이 그나마 동시에 들어오는 거, 참고만, 수급은 항상 참고용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가 뭐 제약바이오주도 빠지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그나마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죠. 그죠? 뭐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안착이 되면 틀리겠지만 그나마 이런 게 동시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CJ 제일제당, 야, 지금 최근에 국내 주식 저번 주에 뭐 올랐던 날들이 있습니까? 뭐 계속 빠지기만 빠졌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은 있고 뭐 빠질 수는 있겠지만 버티고 있죠. 로보티즈는 조금 이제 테슬라에서 인공지능형 로봇 그 이야기 나왔죠. 그 이야기 나오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로봇 관련주로 한번 챙겨봤는데 뭐 지수가 안 좋으면서 살짝 이탈을 했는데 추세 자체는 지금 여기서 쌍바닥을 살짝 이탈했다가 반등 나오면서 추세가 지금 타고 있죠. 뭐 내용 나오면 눌림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딱 나오고 올라갈 때
당일날 로봇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챙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쭉 간다는 겁니다. 한번 눌리면서. W게임즈 주가 한번 보세요. 바닥인데 뭐 이런 바닥에서는 무너졌지만 지금 현재 파동 자체를 보면 그나마 지금 1차, 2차, 뭐 3차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그나마 지금 좀 버티고 있죠. 이탈했다가도 21선을 이탈했다가도 단숨에 올라옵니다. 단숨에 올라오죠. 단숨에 올라온다는 거는 그냥 뭐 어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주가를 이탈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쿠쿠홀딩스 뭐 거래량은 좀 없을 거라 뭐 만주밖에 안 되네. 쿠쿠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내가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뭐 트레이딩을 하고 싶을 때 그나마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안전하다는 거는 뭐 잃어도 덜 잃을 종목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또 올라온다면 21선 안착됐을 때 짧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죠. 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는 거 자체를 보면 그나마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기술적 반등조차도 주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 주가에 매수세가 안 붙는 겁니다. 주가에 매수세가 안 붙는다는 것 자체는 그 주식이 지금 당장에 시장에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매수세가 안 몰린다는 것 자체는 관심도 없고 메리트가 없다는 거라.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관심이 없고 메리트는 없지만 주가가 상승했을 때는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매수 주체가 있다는 거거든요. 매수 주체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 주체가 있는 종목들 쪽에 찾아가지고 놀지 못한다면 우리가 수익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쉬는 게 맞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쉬면서도 이 감을 잃어버리면 다시 재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기회를 다 놓친다는 겁니다. 계속 챙겨보고 뭐가 빨리 올라올지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오리온 하면 뭐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초코파이 아닙니까? 초코파이. 오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나마 변동성이 없죠. 뭐 TNL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보시면 주가가 어떻게 그나마 눌린 구간이나 이럴 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어차피 지금 요 안착이 되면 눌리면서 이런 반등들 나오는 거 지금은 종목을 미리 이렇게 뽑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당일날 이게 뭐 움직인다, 매수세 강하다 이런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시장을 보는 눈과 실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은 미리 이렇게 종목을 뽑아놓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